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 테스트를 봤어요.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충격받은 그 감정을 아이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공부하는 엄마, 천재를 키우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학원 걱정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단일 학원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곳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아이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예전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경시대회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접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제가 그 학교에서 수학 영재반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수학 경시대회를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요. 근데 무슨 기출문제라도 풀어보게 하든가 뭐라도 했었어야지. 그냥 너 수학을 잘하니까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떤 남자아이 한 명이랑 전교에서 2명이서 나갔었습니다. 경시대회 뭐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그 남자애랑 같이 교장실에 불려갔던 건 기억이 납니다. 불려가서 혼났었거든요. 저는 20점을 맞았었고 그 아이는 0점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수학 인생에 수학을 20점을 맞다니 거기다 교장실에 불려가서 혼나기까지 하다니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너무 없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저희 엄마는 제가 거기 나가는지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고주할미주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근데 아무튼 저는 꽤나 마음에 담아두는 되게 소심한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은 저에게는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혼냈던 그때 교장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별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빵점을 맞아서 그 남자애가 저를 막아줬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40점을 맞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선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학이 되면 그 다음 학기에 배울 거를 조금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였었어요. 당시 제가 문과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앞단원, 1단원은 수열입니다. 수열은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파트들 중에서 약간 좀 동떨어진 영역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대부분 고등 수학이 이제 방정식과 함수 위주로 되어 있고, 수열, 통계 부분은 약간 다른 계열이죠. 계열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함수를 아무리 잘해도 수열을 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열과 통계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로 공부하고 따로 외워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학적 사고를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쉬워 보여서 공부를 대충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수열 공식을 안 외운 채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0점을 맞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수학을 자신 있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40점을 맞은 거였어요. 아마 저희 엄마도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다행히 어떻게 중간고사니까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겨우겨우 만점 맞아가지고 겨우 수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충격은 제가 수능을 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열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 마음 잡고 하루만 공부하면 그 공식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진짜 소심하죠. 그런데 그게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적으로 그게 너무 싫어지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수학 40점의 충격이 계속 감정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에서요, 감정의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줄 머리로는 알아요. 수열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라는 거 알지만 수열만 보면 그때 40점을 맞았던 충격, 내가
이 성적표를 몰래 숨기던 나의 손, 이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경시대회 20점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레벨 테스트 못 봐도 그냥 덤덤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40점 충격 때문에 수능날까지도 수열 공부를 못할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열이 싫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두 시험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전혀 준비가 없던 시험, 그래도 노력해서 준비했던 시험이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뭣도 모르던 경시대회랑 열심히 내가 준비한 중간고사는 이 노력의 강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준비 안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잖아요. 미리 문제집 사다가 풀어보고 기출문제 있는지 구해다가 다 풀게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하겠죠. 이 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높은 반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테스트를 봤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포커페이스 유지하실 수 있으신가요?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충격받은 그 감정을 전혀 아이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아이들은요, 타인의 감정을 읽는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양육자의 표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읽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딸이라면 0.001초 잠시 동안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의 표정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자신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려는 아이가 있는 반면 반대로 노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양육자가 실망하는 감정을 아이에게 드러냈을 때,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0.001초만 드러난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봤을 때 아이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걸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그 공부가머니라는 그 프로그램에 아빠 몰래 공부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오면 게임을 하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아빠가 나가면 몰래 공부를 해요.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노력을 했는데도 시험을 못 봤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망친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적어도 유지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뭐예요? 병신인증.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했는데 실패한다면 자기가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때문에 양육자의 목표는요, 적어도 이 퀀텀 육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목표는요,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실패해도 돼. 너의 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았어. 라는 걸 지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저희 첫째가 약간 좀 객관적으로 영특한 편이에요. 어려서 문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영재들이 보이는 그런 특성들, 그런 것들을 좀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거기 나온 애들이랑 우리 애랑 비슷하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영재 테스트 하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관심이 좀 많아서 알아봤었어요. 주변에서도 그 테스트 한 번만 해봐라, 궁금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얼마예요? 언제 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물어봤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근데 그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재 테스트를 다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영재일 경우 난 어떡하지? 영재가 아닐 경우 난 어떡하지? 이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영재예요? 그러면은 뭘 할까요? 뿌듯하겠죠?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싶겠죠? 우리 애가 영재예요 라고 하고 싶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결국에는 그 학원을 다니겠죠. 거기에 영재 기관에 딸린 영재 학원이 있어요. 거기를 보내겠죠. 만약에 영재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수준은 한 뭐 상위 0.01%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2%가 나왔어. 영재입니다. 영재지만 내 마음은 0.01%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1%가 나오든 2%가 나오건 3%, 10%뭐 어떤 수치가 나오던 만족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착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요? 내 아이가 천재라는 걸,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과연 이 세상 누가 그 아이를 천재라고 믿어주겠어요? 근데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딱 봤어. 내가 기대하던 수치는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때 내가 그 실망감을 아이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때 당시의 표정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가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애구나. 공부를 좀 못해서 와도 평범한 애니까 그럴 수 있지. 너는 노력이라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숙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재건 영재가 아니건 그 테스트를 해서 나온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이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내 아이를 천재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가지 추천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는 말 중에 아유 그 집 애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렇게 안 돼요 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약간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요? 우리 애가 천재라는 사실을 누가 믿어줘요? 아이들은 각각의 천재성을 모두 다 타고 태어납니다. 근데요, 그 천재성이요, 13살이 되면 사라져요.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계속 쭉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13살이 되기 전에 부모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발굴해서 키워줘야 돼요. 그게 지적인 영역일 때는 좀 티가 빨리 나겠죠. 아니면 운동의 영역이라든지 음악의 영역이라든지. 근데 그 외에도 아이들은 모두 다 각자의 천재성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13살이 지나면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주고 아이를 믿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딴 게 있으니까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천재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재를 키우는 반부마마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영재도 아니고 뭐 왜 갑자기 얘가 천재야. 저는 저희 아이들이 천재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천재를 키우는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재를 키우는 부모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천재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새학기 됐다고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친구 엄마 따라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학원 투어하고 또 레벨 테스트 받고 그렇다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키는 것도 아니야. 준비를 어설프게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또 실망한 표정을 아이한테 드러내요. 아이의 공부 정서감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실망시킨 아이가 되는 거니까요. 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건요, 부모가 나에게 실망하는 표정을 보는 거예요.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혼났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던 건 그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니까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요. 근데 내 수학 성적 40점 맞은 거 우리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내 성적표에 미가 찍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은 정말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학원에 보내는 거요? 좋습니다. 그런데 레벨 테스트가 있는 학원이라면 그냥 소문 듣고 옆집 엄마 따라 가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직접 많이 알아보시고요. 원래 학원 테스트는 그 학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면 낮게 나오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놨어요, 문제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엄마가 충격을 받고 그 학원에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는 C반입니다. 그러면 그 학원 다닐 거 아니에요, 충격받아서. 근데 그 충격받은 거 아이에게 드러내고 들들 볶고 그러면 공부 정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너는 원래 더 잘하지만 이 학원 시험이라는 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을 위한 거야. 그 애들이 잘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너한테 일부러 어려운 시험을 낼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가 해온 공부가 잘못됐다거나 네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냥 알아보는 시험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자 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지속적이고 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레벨 테스트를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지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미리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원 시험이라서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미리 인지하시고 아이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새학기 학원 고민들 많으실 줄 아는데요.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